먼저 나스닥 선물부터 현재 시세와 더불어서 이슈 체크, 전략까지 알아보겠습니다. 네, 나스닥 선물 차트 살펴보시겠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관세 강행 의지를 또 한 번 강조했고 오늘 새 마녀의 날을 맞아서 현재 일봉상 음봉을 만들고 있는데요. 그래도 개장 이후에 조금 회복을 하면서 10시 58분경에는 19,752포인트까지 터치를 했고요. 현재는 0.79% 정도 하락한 19,723포인트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나스닥과 관련한 이슈도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주에 FOMC 회의, 또 일본 BOJ의 회의, 그리고 GTC 등 정말 다양한 대형 이벤트들이 많았는데요. 마스터님, 이러한 대형 이벤트들 중에서 네. 어떤 부분 가장 집중하셨는지, 또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합니다. 네, 일단은 FOMC가 가장 중요했었죠. 네. 근데 지나고 나서 보니까 FOMC보다 트럼프 대통령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더 진중했던 것 같고, 또 하나는 누구죠? 그 젠슨 왕이 네. 지난번에 양자 컴퓨터 관련해 가지고 말 실수를 해서 다 대표들을 초대해 가지고 했는데 또 한 번 말 실수를 했죠. 네. 아시나요, 여러분들? 사과는 했는데, 네? 사과는 했잖아요. 사과는 했는데 사과를 한 게 아니라 더 때렸습니다. 그러니까 네. 양자 컴퓨터 매출도 안 나는 회사가 증시에 상장됐을 줄 몰랐다고 그 말을 또 하는 바람에 또 사과 관련해서 또 행사를 열어야 되지 않나. 하여튼 이번 주는 그 말이 많습니다. 네. 더군다나 연준 그 파월 의장도 일시적이란 말을 계속 썼었고, 또 뭐 있죠? 그런 부분들 때문에 좀 뭐 시장이 좀 많이 흔들렸습니다. 근데 FOMC 당일 날에는 좀 상황이 좋았는데 지나고 나서 보니까 또 트럼프 대통령이 한마디 했죠. 4월 1일 큰 거 온다고. 근데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4월 1일 큰 거가 그렇게 올 것 같지 않습니다. 밑장은 다 깐 것 같고, 왜냐하면 그 대변인들이 참모들이 한마디씩 다 했습니다. 네, 뭐 관세를 뭐 진중하게 그러니까 뭐 과하게 부과할 것도 있고 면제받을 것도 있고 뭐 그렇게 했다고 해서 모두가 다 폭탄 관세를 때리진 않을 거라는 시장의 안도감이 좀 갖고 있는 거고요. 한마디로 지들이 필요한 건 그렇게 하겠다는 얘기죠.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참고를 하시면 되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뭐 일희일비하실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네, 그리고 미국의 이제 각종 경제 지표들이 있는데 이제 4월은 없습니다. 5월 달에 경제 지표가 있는데 FOMC 또 있죠.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도 염두에 두시면서 매매를 하시면 되는데 제가 늘상 말씀드리죠. 늘상 말씀드리는 건 그냥 보시기만 하시고 여러분들이 주식을 하지 않는 이상은 그냥 보시기만 하시고 나머지는 그냥 뭐라 그럴까요? 그냥 우리가 데이 트레이딩을 하는 사람들이니까 그 순간순간 차트에 집중하시는 게 오히려 더 낫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오늘 이번 주 좀 지표들이 있으니까 잠깐 화면 좀 보겠습니다. 경제 캘린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에 목요일을 향해서 다 달려갔는데요. 여기에서 점도 표현은 다 보셨을 겁니다. 이 FOMC 이게 다 결과가 나 있는 상태고 금리는 동결이죠. 그렇게 된 상태인데 문제는 그 전에 뭐 원유 이것도 마찬가지로 트럼프 대통령 한마디 지시에 원유 재고고 뭐고 다 필요 없어졌죠. 그 한마디 한마디가. 그리고 이게 주택 착공 건수도 마찬가지로 좀 경기가 그러니까 경기가 활성화가 되면 주택 착공 건수가 당연히 늘겠죠. 판매도 늘고 이게 늘었다는 게 그렇게 썩 좋은 것만은 아닌 상황이고,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 거하고 이제 비교를 한번 해보시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건축 허가 건수도 소폭 늘었죠. 마찬가지로 경기가 좋아지는 상황에서는 건축이 활발해집니다. 우리나라는 내수 시장의 최소 20% 이상을 건설, 부동산 경기가 잡고 있는데 마찬가지로 미국도 만만치 않습니다. 그런 상황이고요. 그 외에는 뭐 별거 없었습니다. 소매 판매 여기에서 살짝 그 엠파이어 스테이트 제조업 지수 이것 때문에 한번 시장이 좀 휘청거릴 뻔했으나 이거보다 더 센 게 있죠. 우리 그 트럼프 대통령의 말 한마디 그런 것들 때문에 오히려 더 방해를 받지 않았나. 그래서 이런 지표들보다도 잠깐 흔들리고 갑자기만 위아래로 흔들리는 건 트럼프 대통령이 한마디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손절 거시고 하시라고 말씀드렸고, 또 하나는 절대 요즘은 이제 아직 과도기잖아요. 과도기입니다. 아마 4월 달 넘어가야 모든 게 다 윤곽이 잡히고 이제 4월 달이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건 4월 달이 넘어가야 이제 바이든 탓이 하나씩 없어지는 거거든요. 지금 1, 4분기 결과치가 아직 안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GDP는 뭐든 다 예상치든 뭐 확정치든 속보치든 다 1, 4분기 4월 달이 넘어가야 그때부터 트럼프도 긴장을 하겠죠. 근데 솔직히
트럼프 대통령도 여러분도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증시를 안 본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증시를 안 볼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중간 선거가 있잖아요. 2년 뒤에. 중간 선거에서 승리하려면 당연히 증시는 봐야 되는 거고. 근데 중요한 건 지금 막 증시 띄워놓고 그때 가서 증시가 죽어버리면 안 되니까 초반에 허니문 기간이라고 100일 정도 여유를 줍니다. 뭘 해도 용인을 해주는 좀 그런 기간이 있습니다. 미국은.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뭐라도 해서 뭐라도 해서 그런 부분들을 좀 만회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보셨잖아요.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린 거 국채 만기 관련해 가지고 2주 전인가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좀 진중하게 말씀드릴 게 있다. 중요하게 말씀드릴 게 있다. 그러면서 서영재 TV에서 말씀드렸는데 그 뒤로 이 얘기 계속하죠. 이 얘기 계속합니다. 지금 7조 달러를 막아야 되는데 이 만기 돌려야 됩니다. 현금 서비스좀 돌려야 됩니다. 옐런 장관이 다 단기채로 국채를 발행을 했습니다. 6개월, 1년물, 그러니까 6개월, 1년 사이 계속 원금을 주고 아니면 또 다른 국채를 발행해서 그 돈으로 원금을 줘야 되는 상황인데 이 7조 달러 중에서 2조 달러가 4월 달에 막아야 되는 겁니다. 2조 달러라 그러면 한 2,500조 원. 우리나라 한해 예산이 600조 원이니까 우리나라 한해 예산보다 4배가 많은 금액을 막아야 되는 상황이라서 지금 그렇지 않아도 계속 보시겠지만 10년물 국채 금리가 4%대 중후반에 있다가 트럼프 대통령이 처음 당선됐을 때 지금은 초중반으로 내려와 있죠. 그 몇 프로 0. 몇 프로 차이가 엄청나게 큽니다. 조 단위에서는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4월 달이 좀 지나야 어느 정도 윤곽이 잡히지 않을까. 그럼 이거를 줄이는 게 트럼프 대통령이 뭐 셧다운을 방지하기 위해서냐? 아닙니다. 지가 돈 쓰려고. 지가 돈 쓰려고. 왜냐면 이자를 많이 내다 보면 어차피 우리가 세수는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한 해 예산 600조가 좀 넘는데 600조에서 이자를 예를 들면 이자를 100조 낼 걸 70조를 내면 30조만큼 또 쓸 여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 때문에 지금 계속 자기도 속이 쓰리겠죠. 왜냐면 관세를 세게 때리면 너무 세게 때리면 보복을 당한다는 걸 알고 있고 디플레이션이 올 거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인플레이션이 아니라 일시적으로 올 수는 있지만 디플레이션이 올 수 있습니다. 왜냐면 비싸니까 안 사죠. 그리고 꼭 필요한 것도 뭐 한 번 살 거, 두 번 살 거 한 번 사게 되는 거고 그러다 보면 소비가 죽는 거고 그게 일본이었고 지금 중국으로 가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면 결국 보호무역주의 끝은 디플레이션입니다. 디플레이션. 인플레이션이 아니라 초반에는 일시적으로 인플레이션이 올 수 있겠지만 그다음부터 소비를 안 합니다. 미국의 그 기자들 얘기 들어보니까 뭐 놀라지 마십시오. 냉면 한 그릇에 4만 원, 삼겹살 2인분이 10만 원, 그렇게 한답니다. 순두부가 3만 원, 그렇게 한답니다. 진짜로. 이제 농담을 하는 말 아닙니다. 연봉 3억이 어느 정도 중위권, 중하위권 정도, 그 정도. 연 집세만 한 1억에서 1억 5천, 월세가요. 그 정도 한답니다. 우리나라하고 전혀 이게 안 되죠. 그런 상황에서 이걸 잡긴 잡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지금 흔들리고 있는 거니까 지금 만약에 나는 이 돌아가는 이 흐름이 너무 힘들어 라고 생각하시면 잠깐 쉬어도 됩니다. 한 1, 2주 정도 쉬셨다가 4월 달에 어느 정도 안정을 찾으면 그때 매매하셔도 되는 거고 절대 무리하시지 마시고 주식을 하시든 해외 선물 하시든 시드는 꼭 보존하셔야 꼭 살아 계셔야 그것도 돈을 들고 시드를 들고 살아 있어야 나중에 또 회복을 하고 복구를 하고 또 돈을 벌어서 여러분들 가정에 또 행복하게 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지금은 좀 자중하시고 저희 공부방에 계신 분들하고도 매매를 좀 자중하고 있습니다. 한번 예를 들면 2번, 3번 이렇게 매매할 거를 딱 한 번으로 줄여서 진짜 필살기 그 자리만 들어가서 짧게 아니면 어느 정도 우리가 원하는 만큼 수익만 챙기고서 나오는 그런 전략을 쓰고 있습니다. 예전엔 그렇지 않았거든요. 자리가 있으면 2, 3군데 들어가서 같이 수익을 내고 그랬는데 요즘은 장이 잘 올라가다가도 밑으로 막 훅 꺼지고 그러니까 장담할 수 없는 장이라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 이번 주 FOMC 일정 다 소화했으니까 여러분도 좀 많이 피곤하셨을 겁니다. 신문, TV, 매스미디어에서 다 이 얘기밖에 안 하죠. 뭐 16번 썼네, 일시적인 말을 또 썼네, 정신 못 차렸네부터 시작해서 트럼프가 좀 이상하네, 막 이 얘기만 아마 수도 없이 들었을 건데 아마 다음 주하고 다다음 주에도 그 얘기 들으실 거니까 좀 무던해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 영향이 어떠할지 4월까지는 좀 지켜보면서 그 다음에 열심히 매매해도 되니 그때까지는 조금 보수적으로 매매하시는 게 좋겠다라는 조언 들어볼 수 있었습니다. 어제도 트럼프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파월 의장의 달래기 발언으로 반등했었던 미국 증시 그 상승폭을 다 반납하기도 했는데요. 앞으로도 트럼프 대통령의 말 한마디로 인해서 증시가 많이 변동성이 찾아올 수 있지만 그때마다 기술적으로 보고 대응을 하면 된다라는 말씀도 전해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같은 경우는 어떻게 우리가 접근을 해야 할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investing.com에 따르면 기술적인 분석 어떻게 하고 있는지 짚어드리겠습니다. 일간 기준으로는 매도 사인을 주고 있는데요. 12개 지표들 중에서 5개의 지표가 매도를 가리키고 있고요. 시간당으로 해서 봤을 때에는 3개의 지표가 매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스토캐스틱 RSI, 오실레이터, 브랜베어 파워 이 지표가 매도를 가리키고 있는데요. 자, 그렇다면 마스터님의 의견은 어떠하신지 팻말을 통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마스터님 팻말 준비해 주시고요. 네. 하나, 둘, 셋, 빠밤. 매수 사인 주셨습니다. 네. 네, 일단 오늘 기술적으로 봤을 때 매수를 드신 것 같은데 네. 추가적으로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네. 4월 2일 상호관세 부과 시점까지는 네. 좀 미국 시장 어떻게 흘러갈지 조정을 보일 거란 의견도 많더라고요. 어떻게 보시나요? 그 뭐라 그럴까요? 그 불안정한 장세? 지금처럼 갑자기 급락했다 갑자기 급등하는 그런 혼란의 연속? 그렇게 되지 않을까? 근데 지금 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밑장 다 깠습니다. 밑장 다 깐 게 뭐냐면 일단은 예전에 트럼프 대통령은 그 소위 말하는 뻥카만 쳤거든요. 뻥카만 치고 좀 성숙되지 않은 모습.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은 말인데 야생마 같은 말. 그런데 지금은 옆에 이제 훈련 조교들한테 훈련된 준비 단단히 하고 나왔거든요. 들어오자마자 지금 채권금리, 10년물 채권금리 그 컨트롤하는 거 보면 준비 단단히 하고 들어왔습니다. 이번 대통령 그 취임할 때 이후부터 그런 걸 감안한다면 당분간 4월 2일까지는 우리는 지금 그러니까 우리는 좀 미지수지만 이미 알 사람은 다 알고 있거든요. 카드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참고하셔야 됩니다. 네, 그럼 이제 좀 차트를 좀 보도록 할까요? 네. 자, 일단 차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이게 고점에서 잘 보시면요. 여기서 고점에서 이렇게 말아서 떨어지는 걸 라운드 탑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마찬가지로 지금 쓱 말아서 올릴랑 말랑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여기서 박스를 치고 있죠. 박스를 치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 매수냐? 그게 아니라 지금 이 순간 매도세는 아직 진행 중입니다. 보시면 앞구름이 이게 밑으로 쏠려 있죠. 하지만 ADX 입장에서는 이 ADX가 밑으로 내려오는 조정 국면입니다. 하락의 조정은 뭐죠? 상승이죠. 네, 그러니까 상하방으로 다 수익이 나는 구조고 아까부터 계속 자리를 들어오고 싶었는데 자리를 못 들었습니다. 이게 우리 그 같이 공부하시는 공부방에 계신 분들하고 같이 매매할 때 이 자리가 다 필살기 자리거든요. 이 자리에 들어가면 10번 중에 9번 이상은 9번 이상이 아니라 9번 정도는 수익을 내는 구간입니다. 근데 이게 지금 보시면 여기 11시죠? 11시. 이걸 어떻게 미리 말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했는데 이미 버스 지나갔으니까 다시 보도록 하죠. 자, 내려온다 그러면 지금 현재 이쯤에서 매수 한번 받아보십시오. 어디냐면 675. 네, 19675 정도 아니 680. 680 정도에서 양은 하단이죠. 680 정도에서 매수를 받아보시면 될 것 같고 만약에 나는 조금 기다리기가 좀 부담스럽다. 좀 기다릴 수 없다 하시는 분들은 좀 위에서 받을 수도 있는데 우리 좀 보수적으로 대응하시죠. 위에서 받으려고 그러면 지금 어디죠? 700 정도에서 받을 수가 있긴 한데 일단은 보수적으로 좀 대응하실 걸 권해드리고 나는 일단 좀 공격적으로 대응 한번 해볼란다. 그러면 700 정도에서 매수 한번 받아보시고 그렇지 않으면 680 그렇게 해서 이제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스닥 이렇게 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